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걸 몰라도 매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쵸. 볼륨은 사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숏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조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옵니다. 롱에 비해서. 내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그렇죠. 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잃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차트 패턴 하면은 뭐 네. 엘리어트 파동 이런 그거 맞아요. 뭐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그쵸. 보통 나오는데 대표님은 이런 어떤 패턴들을 단기 투자에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네네. 사실은 차트 작도 이런 것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에 대해서 딱히 조언을 드릴 건 없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걸 몰라도 매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그렇고 피보나치 되돌림도 그렇고 결국에는 과거 차트 패턴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에는 통계적으로 그렇죠. 이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제가 5분봉 3틱룰을 만들듯이 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뛰어난 이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통계로 모아서 어떤 수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그냥 통계를 해서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라든지 엘리엇 파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차트를 많이 보면서 내 스스로 어떤 판단 근거를 갖출 수만 있다면 저거를 보지 않더라도 네, 더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얻으신 데이터를 네. 통해서 확인한 이제 패턴적인 움직임들이 있으실 텐데 네. 대표님이 딱 보셨을 때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면 요거는 확실히 뭔가 좀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결정하기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는 W자겠죠. 네. W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트머리 패턴들, 바트머리, 네, 아니면 역바트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바트와 역바트가 합쳐지면 태극 무늬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태극 무늬가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패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보는 거는 4시간 봉 기준으로 U자 캔들, U자 형태, 네,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그 방향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편이죠. 네. 자, 이번에는 좀 지표에 대한 좀 부분들이 여쭤볼 네. 텐데 보통 이제 보조 지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신 게 RSI 그쵸. 그리고 MACD 아마 네. 이 두 가지가 네. 가장 명징하게 좀 네. 메시지들을 주는데 대표님도 이 두 가지 지표는 좀 활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시고. 네, 제 차트는 딱 제 그 트레이딩 페이지는 딱 차트만 있습니다. 와, 차트 네네. 오더북. 차트와 오더북. 네. 차트와 볼륨 사실 예전에는 이제 네. 볼륨도 좀 보고 그랬는데 요즘 은 네. 볼륨도 안 봅니다. 사실 이제 볼륨은 사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상승장에서 어떤 볼륨이 발생하면서 오르는 것보다는 네. 또 다른 지표들,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나 알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는 올랐던 이유는 신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대출, 우리가 말하는 디파이라고 하죠. 네. 대출로 인한 풍차 돌리기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레버리지를 땡겨서 네. 그 돈으로 또다시 더 투자라고 계속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잘 풍차 생각하죠. 돌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거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거래량보다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의 증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오히려 있다라고 더 신뢰감이 있는 데이터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그거를 경험한 기간이 짧고 데이터로 어떤 정확하게 모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만 지금 그냥 좀 느끼고 있고 생각할 뿐이지 한 1, 2년 정도 뒤에 다시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시장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좀 맞습니다. 되게 좀 이 시장에서는 좀 독특한 어떤 환경들이라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숏 거래, 숏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제 숏을 성공하면은 명성을 얻고 맞아요. 롱을 성공하면은 뭐 그렇죠. 돈을 얻는다 뭐 네, 이런 맞아요.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숏을 성공을 하는 게 워낙에 좀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일 텐데 네. 대표님은 숏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내시는데 어떤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롱과 숏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도 많이 물어보셔서 네. 이제 롱 포지션 들어가듯이 숏 포지션 잡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이건 2021년부터 거의 베스트 질문, 단골 질문이었는데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롱보다 숏이 한 두세 템포 더 늦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세 네, 템포. 왜냐하면 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떨어진 거를 주어서 반등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우리가 이제 심리학까지 이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매매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럼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게 이게 가격이 쭉 유지되다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 가격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기대감이니까.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내가 왜냐면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떨어질 때 매수가 붙겠죠. 그쵸. 떨어지면서 그럼 매수가 붙다 보면 아무래도 떨어짐이 좀 둔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던지는 대상, 어떤 작업을 치는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 대상이 그러면 일단 이 매수 받아먹는 애들 거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럼 매도를 잠깐 멈추고 좀 가격을 올렸다가 그 위에서 다시 더 던지면 이 롱 쳤던 친구들까지 다 털어먹으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올 확률이 좀 많아요. 떨어지다가 대립계 반등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숏은 조금 다릅니다. 숏은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2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뭐 호재가 있나? 뭐지? 계속 막 가격이 올라요.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력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버슈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숏은 오버슈팅이 되면 손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고점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눈이 돌아가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세력이 살짝 기름만 부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숏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조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옵니다. 롱에 비해서. 네, 조정이 덜 온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하락장 케이스를 갖다 놓고 나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흔히 매매를 할 때 그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 이런과 숏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트레이딩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청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시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청산을 당하시면 거기에 막 또 무감각해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투자인데 반복해서 계속 청산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과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현물과 선물 시드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내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그렇죠. 빚을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투자는 일단 이 두 개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그 사람의 환경과 심리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한두 푼이 아쉬운 사람과 한두 푼이 안 아쉬운 사람을 둘 다 딱 놓고 동일한 금액을 줬을 때 트레이딩을 해보라면 분명히 성적이 다르게 나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 돈이 당장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공적이 될 수도 있는데 유튜버들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재테커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거 아니어도 강의라든지 기타 다른 수입들이 있으니까 버틸만 한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저 사람이 성공해서 나도 저 사람 방식대로 똑같이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돈으로 빚지지 않고 트레이딩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분할로 모든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몰빵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뭐 5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수익률을 낮추는 행동일 수도 있죠.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몰빵에 비해서. 하지만 내가 잃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 어떤 맞습니다. 것보다도 더 그게 우선시 돼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쌓이다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복리의 효과라고. 이 결국에는 복리의 효과의 힘으로 인해서 뭐 한두 달로는 차이가 안 나요. 한두 달로 봤을 때는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1년, 2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불장 사이클이 만나게 되면 그렇죠. 그때 또 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때는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잃거나 이러면 그런 기회가 왔을 기회가 때 할 수도 없는 돈이 거죠. 없어요. 이미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정말 저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치지 그렇죠. 말고 네. 내 돈으로 하는 거,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매수 네,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인출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목표 금액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에서 20. 네. 그러면 20%를 빼면 400만 원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1,600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4,000으로 잡았다. 그럼 또 4,000이 되죠. 그럼 거기 20% 빼면 800이죠. 그럼 아까 앞에서 뺀 400과 800을 세이브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굴리는 돈이 아니에요. 네. 내가 이 돈이 뭔가 잘못되거나 물렸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얘 불을 끌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보통 청산 이렇게 그쵸. 떠올리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청산을 당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네. 다 잃는다. 네. 그러면 이 청산 리스크를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레버리지를 낮추는 게 가장 네. 중요하죠. 레버리지를 낮추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 거래소의 돈을 다 보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욱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 욱하냐면 나는 분명히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차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면 뭐 대여섯 번까지도 빠질 수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쫙 하면서. 그러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세 번이나 네 번째 정도에 물을 과감하게 탔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면 물린 거지 않습니까? 모든 시드를 다 투자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기도 매매밖에 없죠. 그냥 오르길 기도하는 수밖에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물타기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다 감내하고 끝내거나 손절을 하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래소를 분산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단타를 치는데 A라는 거래소에 50만 불, B라는 거래소에 30만 불, C라는 거래소에 20만 불 이렇게 분산을 해놨다면 A라는 거래소에서 돈을 다 물렸다 하더라도 아직 B랑 C라는 거래소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불을 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100만 불로 단타를 치지만 운용하는 건 50만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불에서도 또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나씨님 그냥 한 거래소에 100만 불 다 놓고 분할 매수를 10분의 1 할 걸 20분의 1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네. 저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론상은 맞죠. 그냥 우리가 수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데 있으면 너무 쉽게 그냥 그쵸. 활용을 해버리죠. 근데 A라는 거래소에 다 몰빵이 돼 있으면 너무 쉽게 말한 대로 매수를 할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B라는 C라는 B, C 거래소에 나눠져 있으면 어차피 A 거래소 들어갔으면 B, C는 로그인을 안 해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A가 다 물리면 그때 B, C가 들어가면 되니까 고민할 시간들도 좀 주어지죠. 그쵸,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템포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냉정하게 이 시장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도 되게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두 개만 하셔도 평탄은 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청산을 그렇게 빈번하게 당하는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레버리지 5배, 3배 정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확실히 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막 기본적으로 10배, 20배를 너무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또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진짜 청산 위험과 너무 연결고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내려가도 그냥 바로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대표님 책에서 대표님께서 같은 기간에 투자를 하셨는데 좀 수익률 차이가 좀 나는 이유를 봤더니 복리의 효과를 이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트레이딩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산도 하면서 복리의 효과까지 조금 누릴 수 있는 어떤 또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 앞에서 설명을 한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복리 효과를 누리니까. 하지만 그거를 전부 다 재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 네.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다 인출하지는 말고 10에서 20% 정도 인출을 해서 그거는 이제 내가 남겨놓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몰빵했을 했을 때보다는 좀 수익률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안정성도 챙길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장이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감지하시는 혹시 시그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티의 글 리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 주식에서 아주머니들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주식을 사러 오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슈샤인보이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맞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끝나기 전에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밥 먹을 때마다 맞아요. 정말 주식 얘기, 암호화폐 얘기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우비트 보고 다우비트 보고 진짜 그때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자, 그게 진짜 사실은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트레이딩에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나와야지 또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시기가 쉬우시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들인데 대표님이 진짜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원래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개발자로 일을 하셨고 굉장히 좀 바쁘게 업무를 하셨을 텐데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갑상선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하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저는 잠을 줄이는 형태로 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6시 반에 집에 오면 이제 앉아서 그때부터 계속 차트를 보죠. 한 새벽 한 2시까지 봅니다. 매매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자죠. 아침 한 6시나 6시 반쯤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한 8시까지 매매를 또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회사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정신적으로. 일단 코인은 24시간 열려 있고 그리고 365일 운영되는 장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몸이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나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약간 또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이제 직장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전업 투자를 권유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다 보니까 저는 비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퇴근 후 시간과 또 퇴근 전 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들 쉬는 시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좀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코인을 하고 나서부터는 게임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고 나서는 게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계속 띄워놓고 횡보하는 차트 보고 있는 것도 곤욕이에요. 근데 차트는 옆에 띄워놓고 있어야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게임을 틀어놓고 게임하다가 차트는 옆에 띄워져 있으니까 차트가 움직이면 게임 하는 도중에 바로 그냥 차트로 넘어가서 보는 거죠. 사실 디아블로 4라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단타 횟수가 좀 늘었고요. 오히려. 왜냐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앉아 있으니까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하는 거죠. 진짜로 디아블로 하면서 6월달에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타 수익이 거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막 들어가고 싶은 욕심도 막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좀 애매하다 싶은 자리는 그냥 다 째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보통 투자가 오전 이제 9시가 가장 좀 거래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9시에 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데 직장인들은 9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투자하기에 혹시 뭐 좋은 시간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게 그때 다르거든요. 불장일 때는 아침 9시가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장이 주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우리 이 버거 형들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좀 활발하고 보통 1시부터
한 3, 4시 이때가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 갔다 오고 퇴근하고 나셔서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트레이딩 하다가 4시쯤 다시 주무시는 뭐 그런 형태의 매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원칙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년에서 6년, 사실은 뭐 실질적인 기간은 한 4년 정도 트레이딩에 정말 올인을 하시면서 어떤 다양한 투자 원칙들을 세워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추리고 추려서 정말 우리 초보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투자 원칙을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요. 네.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다. 네. 내가 애매하다 싶은 자리, 오를 것 같기도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럴 때는 내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틀려서 그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래서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365일 트레이딩을 하면 365일을 다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365일 중에 150일 정도만 매매를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150일. 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또 적은 수치여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올해 지금 6월 말쯤 돼간 18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매매일지를 보면 180일 정도 중에 한 90일 정도는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절반 정도 네. 매매하신 거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초보 투자자와 고수의 어떤 경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게 계속 기다리라 뭐 애매할 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지만 않으면,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 시드는 올라간다, 이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잃지 않았는데 시드가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잃지 않았으면은 남은 거 하나잖아요. 본전이거나 따거나. 결국에는 기다림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기다림. 네. 내가 애매할 때는 안 들어간다. 내가 정말 확신이 들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먹고 빠진다. 이것만 지켜도 사실 어느 정도 이 코인으로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오늘 진짜 제가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던 게, 사실은 인내심이나 어떤 시간,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 투자를 설명할 때만 보통 사용되는 그렇죠. 용어라는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단기 투자에서도 그 이상으로 더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오늘 정말 단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A부터 G까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요, 진짜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시TV 비트코인 단타의 모든 것 운영자이신 남인영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좀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